자, 이번 주차는 제4장 회귀 모형의 진단과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회귀 모형에 대한 어떤 설정, 그리고 그 모형에 대한 추정과 검정,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추정된 추정치들의 성질들을 이제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제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이런 선형적인 어떤 이런 가정이 제대로 만족이 되는지, 이 모형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몇 가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총 6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2주차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 F 검정, 편회기 그림, 적합 결혈 검정이라는 이 모형의 진단 방법을 우리가 이제 10주차 때 이번 주차에서 이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변수 변환이라든지 표준화 회귀 계수 혹은 다중 공손성의 뭐 정의라든지 이걸 탐색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다음 주인 11주차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귀 모형의 진단과 수정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귀 모형을 설정을 하잖아요. 특히 아래와 같이 이런 선형 함수 형태로 이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회귀 진단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모형 검토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딱 이제 회귀 모형을 세우고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이 4장에서는 아래 4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모형이 이 반응 변수, 이 y와 이 설명 변수들 x1에서 xp-1개로 구성이 되었죠. 이런 관계를 제대로 반영을 하였는가? 이걸 이제 선형함수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위와 같이 이제 중선형 회귀 모형은 이제 p-1개 설명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구성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혹은 쓸데없는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변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이런 거 조사를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잔차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외에도 여기서 이제 적합 결여 검정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변수 변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즉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이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변수 변환이라는 걸로 우리가 모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모형을 검토하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특이값 관측치 또는 영향형 관측들의 조사를 할 건데 사실은 이 마지막 4번째는 이 본 4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5장에 있는 이제 그 자료의 진단, 자료의 검토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본 이제 회귀 진단 혹은 이런 수정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부분 F 검정이라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 두 번째 질문인 현재 모형에 포함된 설명 변수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요거를 우리가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F 검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죠?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 요 F 검정의 가설은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p-1개 설명 변수 앞에 붙어 있는 모든 회귀 개수 기울기가 다 0이다. 요게 이제 귀무 가설이 되는 거고 그 대립 가설은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이제 그 대립 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오버럴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설명 변수들이 반응 변수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4개의 이 회귀 기울기가 있다고 한다면 요 귀무가설은 F 검정의 귀무가설은 4개의 모두 회귀 개수가 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요 두 개는 유의하고 요 두 개는 유의하지 않고, 혹은 반대로 뭐 요것만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회귀계수를 우리가 그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부분 F 검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분 F 검정이라는 것은 요 베타 J들 중 일부가 0이라는 가설에 대한 F 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가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분포가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좀 더 증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y가 있고 이제 설명변수들이 있는데, x1부터 x 이제 r 빼기 1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총 r 빼기 1개의 설명변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이 설명변수들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xr부터 xp 빼기 1개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총 몇 개냐면은 p 빼기 r개가 되는 거죠. 요것은 우리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어떤 부분적인 설명변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여기 유의하지 않은 이 파트 있죠? r번째부터 p 빼기 1개까지, 그러니까 베타 r 플러스 1에서 베타 p 빼기 1이 모두 0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건은 당연히 r은 p 빼기 r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이제 F 검정을 통해 가지고 p-밸류를 혹은 이런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요거를 검정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완전 모형과 축소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개념은 되게 간단한데, 완전 모형, 이거 우리가 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설명변수들을 총 p 빼기 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정을 했죠. 즉, 모든 설명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이 이제 풀 모델, 완전 모델이 되는 거고, 그때 SST가 있고 이제 SSE와 SSR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풀의 F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축소 모형은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리듀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설정한 요 기무가설 베타 r부터 베타 p 빼기 1까지 0이다. 이 부분이 0이라는 가정하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정하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 풀 모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내포 모형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SSE, 리듀스 모델에 대한 SSE와 SSR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 리듀스의 R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SST 있죠? 이것은 완전 모형이나 축소 모형이나 서로 같은 겁니다. 그쵸? 왜냐면 SST의 그 공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yi 빼기 y 바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쵸? y의 편차 제곱의 합이죠. 여기 안에는 회귀식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축소 모형이든 완전 모형이든 SST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져요? 이 안에서 쪼개지는 SSE나 SSR이 달라지겠죠. 모형에 따라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 F 검정의 표현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벡터와 행렬로 한번 반영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모형, 그러니까 풀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p 빼기 1개로 구성되어 있죠. 설명변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때 이 사이즈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n by 1이 되겠고요. 요 x는 n by p, 요 베타는 p by 1, 요 오창은 이제 n by 1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x를 요걸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했죠.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1, 1 이렇게 절편에 해당되는 요게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설명변수에 해당되는 요 이제 벡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n by 1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x2 두 번째 변수 해서 x의 r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이것도 n by 1. 그 다음 x의 r 벡터가 있겠고, x의 p 빼기 1 이렇게 벡터가 있어가지고 총 이제 n by p의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일부분이 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매트릭스도 이제 분할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유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유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매트릭스죠. 이 부분이. 그렇죠? 얘도 하나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1 매트릭스, 요걸 x2의 매트릭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1, x2 이렇게 분할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베타도, 베타는 요쪽으로 볼까요? 요쪽으로 볼게요. 베타도 이제 베타 0, 베타 1 해서 베타의 r 빼기 1까지가 있고, 그리고 베타 r부터 베타의 p 빼기 1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요것도 이제 쪼개야겠죠? 요만큼 이렇게 쪼개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벡터, 이 부분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를 어떻게 쪼개줄 수 있냐면, 베타 1, 베타 2. 요건 이제 볼드체가 돼야겠죠.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요 파트예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1이 의미하는 것, x2가 의미하는 것,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 베타 1, 베타 2.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을 때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값이 되는 것이고, 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와 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완전 풀 모델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축소 모형은 뭐예요? 즉 요거는 우리가 귀무가설 하에서, 귀무가설은 이제 얘가 모두 0이다라는 거잖아요. 즉 베타2에 대한 벡터가 모두 0이다라는 이제 가설이죠. 요게 만족됐다는 하에서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소 모형은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모형과 축소 모형을 비교를 해가지고 축소된 모형이 완전한 모형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으면 모형을 축소해도 괜찮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 F 검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 모델 그리고 이 리듀스 모델 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모형에 대한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리듀스 모델을 선택을 하면 되죠. 왜냐면 모형은 단순할수록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모형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우리가 풀 모델에 의해서 sum of total, 즉 y의 편차 제곱 합은 이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듀스 모델에 의해서 SST도 이제 SSR과 SSE로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풀 모델이건 리듀스 모델이건 요 SST는 서로 같아요. 뭐가 달라진댔죠? 요 쪼개지는 요 SSR과 SSE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y 햇은 y와 가까워진다고 그랬어요. 즉
별 그 y 그 설명 변수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일지라도 모형에 들어가게 되면은 y의 피팅 값이 실제 y와 많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이제 이런 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풀 모델에 대한 SSE는 리두스 모델에 대한 SSR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무조건 작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이 1번에 대한 사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냐면 당연히 SSR의 풀 모델에는 SSR은 리두스 모델은 SSR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런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모형에 대한 SSE의 차이 혹은 SSR의 차이를 봐서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리두스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H0인 요 그러니까 두 모형의 SSE, SSR의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돼요? H0 베타 2가 0이라고 하는 것을 기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베타 2가 0이 아니라는 거니까 풀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요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풀 모델을 선택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두 모형의 SSR과 SSE의 차이가 작다면 어떻게 돼요? H0의 베타2가 0이라는 것을 기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리듀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모형의 SSR과 SSE의 차이, 두 제곱합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곱인데 우리가 베타 1이 이것은 우리가 축소된 모형에 있는 지금 요 벡터죠. 여기에다가 베타 2가 추가된 요 두 개 차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 앞에 풀 대신에 그냥 전체 회귀 개수의 벡터를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듀스는 이제 베타 1에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만약에 두 회귀 제곱합의 차이가 크다면 얘가 옳지 않다는, 그러니까 요걸 기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풀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두 SSR의 제곱의 차이, 우리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분의 요것도 어찌 보면 이제 SSE의 그 회귀 제곱합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자유도는 두 그 리듀스와 풀 모델에 대한 자유도 두 개 차이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P 빼기 R이 되겠고요. 자, 그 이유는 요 리듀스 모델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입니까? 요것은 이제 N 빼기 R이 되는 것이고, 요 풀 모델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우리가 N 빼기 P가 되는 거죠. SSE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빼니까 여기 이제 P 빼기 R의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 모델에 대한 자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규모 가설 하에, 즉 요 베타2가 0이라는 가설 하에서 요것도 카이 제곱 분포, 얘도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각각 따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비율이 이제 F 검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라요. 자유도가 P 빼기 R과 N 빼기 P인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 자체가 이제 부분 F 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의 종류가 있어요. TV로 광고하는 경우, 라디오로 어떤 제품을 광고를 합니다. 혹은 신문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 종류의 그 광고에 의한 판매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이제 반응 변수가 되겠고, 나머지가 설명 변수 x1, x2, x3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200개의 표본이 주어졌고요. 이 아래와 같이 다중회귀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 모형이 쭉 있죠.
요거는 이제 TV, 요건 라디오, 요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신문에 대한 판매의 효과가 없다는 가설 검정을 바로 부분 F 검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00개의 관측 자료가 있습니다. 1부터 200개 자료가 있겠고, 각각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그 투자액이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판매액도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자료에 올려놨는데 바로 이 advertising이라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파일 형식 CSV고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회귀 개수 추정이 됩니다. 봤더니 i는 회귀 절편 같은 경우는 2. 대략 반올림해서 94, 그리고 TV 같은 경우 회귀 개수는 0.05가 되겠네요. x1. 그 다음 라디오 같은 경우는 0.1, 0.19 이렇게 되겠고요. 뉴스 같은 경우는 0.001 x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각각 개별적인 T 검정을 봤더니 TV하고 라디오에 대한 P밸류는 굉장히 작아서 유의하게 나오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하지가 않아요. P밸류가 0.86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신문을 하면은 신문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은 판매액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네요. 근데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신문이 이 판매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이걸 한번 F 검정, 부분 F 검정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 모델과 리두스 모델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매트릭스 형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 y는 200, 맞죠? 200 by 1이 되는 거고요. 요 x 같은 경우는 200 by 변수가 지금 4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베타 같은 경우는 4 by 1이 돼야 되고 얘는 4 by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TV, 라디오는 유의하다고 생각되는 변수인 거고 지금 신문은 유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수죠. 그래서 이 X1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을 포함해서 바로 200 by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200 by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베타 1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0, 베타 1, 베타 2까지 해서 3 by 1이고 얘는 1 by 1이 스칼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하나의 값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리두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타 2가 0이라는 가정하에서 구성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행렬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아노바 탭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풀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리듀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X3, 즉 신문이라는 변수를 제외를 하고 TV하고 라디오로만 이제 회귀 모형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아노바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이때 자유도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보면은 자, 이제 각각에 대한 아노바 탭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회귀 제곱합의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풀 모델에서의 SSR 떼기 리두스 모델에서의 SSR을 대한 차이를 알 수 있고 혹은 잔차 제곱합 축소된 모형의 잔차 제곱합과 풀 모델의 잔차 제곱합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두 개가 같은 건데 계산을 해보면 자 봅시다. 첫 번째 풀 모델의 SSR을 보면 얼마예요? 바로 요 값이죠. 즉 4860.323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리두스 모델의 SSR 요거죠. 235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은 대략 0.088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리두스 모델에서 SSE 요거죠. 즉 556.914에서 풀 모델에서 SSE 요 값이죠. 그래서 556.8253.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차이는 아마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개는 같은 값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부분 F 검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베타2가 0이라는 규모가설 하에서 이 베타0 통계량 값은 다음과 같은 이런 F 분포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아까 구한 것처럼 얼마였냐면 대략 0.0088이었고, 이때 P 값은 풀 모델에서의 이 회기 개수들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총 베타0, 베타1, 베타2, 베타3에서 4개가 되는 거고요. R과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듀스 모델인 거죠. 베타0, 베타1, 베타2. 그래서 이게 3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 차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SSE의 풀 모델의 SSE는 위에서 있는 아노바 테이블의 결과처럼 556.8253 요 값이죠. 요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요 n은 얼마냐면 200이고요. p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96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대입해 가지고 값을 구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0.0312가 나와요. 즉 요거에 대한 p 밸류를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런 이제 값이 되겠고, 이때 자유도가 각각 1,196인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이때 통계량 값은 0.0312. P밸류가 요게 바로 P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8599가 나와요. 그래서 H0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H0를 기약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H0가 뭐였냐면은 다음과 같이 요거였죠. 베타2가 0이다. 즉 베타2에서 구성되는 선명면수가 뭐였어요? 바로 이 신문이었죠. 즉 신문에 대한 그 회귀 개수가 0이라는 것을 기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변수를 넣어도 그렇게 회귀식이 좋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별로 필요 없는 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풀 모델과 리두스 모델에서의 이 회귀 잔차 제곱합 요거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부분 F 검정을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사실은 바로 이 개개별 베타0에 대한 부분 F 검정은 뭐랑 동일하냐면 바로 개별 T 검정이랑 개별 T 검정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하나의 회귀 개수가 0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개별 T 검정이라는 것이 각각 베타들에 대한 개별적인 T 검정, 가설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F 검정을 각각 회귀 개수별로 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결과는 T 검정이랑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바로 그 전 예제를 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가설도, 이 광고에 대한 가설도 신문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제가 부분 F 검정을 했잖아요. 그때 P밸류 값은 얼마였습니까? 보시다시피 0.8599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개별 T 검정을 했을 때 요 P밸류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베타0에 대한 추가 제곱합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자, 뭐만 빠지면 돼요? 바로 이 중간에 베타0만 빠지면 되겠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요것이 기존에 우리가 베타0를 제외한 이런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베타 J를 추가를 해가지고 회귀 제곱합을 구한 거죠.
요거는 다음과 같이 풀 모델에서 베타 J를 제거한 SSR에 대한 차이로 볼 수가 있겠고, 혹은 베타 J를 제거한 SSE에서 풀 모델의 SSE의 차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똑같이 그 부분 F 검정을 하게 되면 T 검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회귀제곱합의 차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축차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퀀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풀 모델 완전 모형에서의 그 SSR을 다음같이 이렇게 축차적인 회귀제곱합의 차이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요 값은 우리가 SSE의 R로 표현해죠. SSR에 베타 0와 베타 1을 넣은 거에서 뭘 뺀 거냐면 SSR에 베타 0를 뺀 거예요. 자, 근데 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요 값은 뭡니까? 베타 0로만 이루어진, 즉 모든 서명 매수가 없는 그 모형에서의 SSR이잖아요. 자, 즉 이때 SSR의 베타 0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설을 세운 거예요, 모형을. 그때 추정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값은 우리가 그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얘는 y 바거든요. 따라서 SSR의 베타 0는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y 바니까, 그렇죠? 얘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0이에요. 따라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요 값은 여기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날라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요거예요. 그 다음 요거를 또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라가고 뭐만 남아요? 해보면 요것만 남는다고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뭐만 남냐면 결국엔 SSR에 베타 0, 베타 1 해서 베타 P 빼기 1. 이게 뭐예요? SSR의 풀 모델이잖아요. 자, 이렇게 축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광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다중회귀 모형의 축차제곱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이 풀 모델을 설정을 하고 이때 아노바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은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자유도가 이렇게 있고요. sum of square, 즉 SS가 이렇게 있고요. 즉 x1에 대한 SSE, x2에 대한 SSE, x3에 SSE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min squared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MSR 값이. 각각에 대한 F 밸류 값이 나옵니다. 이 F 밸류 값은 각각에 대한 이 회귀 제곱합의 차이, 요거에 대한 이제 F 값이에요.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SSR의 풀 모델이 아까 얼마였냐면 값에서 보면 SSR의 풀 모델이 요 값이잖아요. 4860.323이죠. 그래서 요거는 4860.323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3314.629. 요 값은
1545.6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은 0.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분 F 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그 부분 F 검정의 결과가 다 요런 겁니다. 요 값이에요.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처럼 회기 제곱합의 차이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요 값을 보면은 이 값은 뭐냐면 기존의 베타 0에서 베타 1이 추가가 됐을 때 이 SSR이 3314.6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P밸류도 유의하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 값은 뭘 의미해요? 기존에 베타 0와 베타 1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베타 2를 추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SSR에 대한 증가가 1545.6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P밸류도 이제 유의하게 나온 거죠. 즉 H0를 기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예요? 베타 3가 추가가 된 거예요. 즉 신문에 대한 그 영향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SSR에 대한 증가가 0.1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된 거죠. 0.859로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기 모형의 진단의 두 번째 방법인 이제 편회기 그림, 즉 파셜 리그레션 플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단순 선형 회기 모형, 즉 설명 변수가 x1 하나만 있는 이런 모형에서는 이 반응 변수 y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 즉 산점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x축에다가는 설명 변수 x1, y축에다가는 이제 반응 변수 y를 놓고 주어진 표본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리그레이션 라인도 한번 그려봤었죠. 이때 요 회기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베타 1의 스타, 요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x1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른 반응 변수의 평균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요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선형 회기 모형 혹은 중선형 회기 모형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반응 변수가 두 개라고 한다면 x, y, g라는 축으로 총 3차원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을 뭐 x1, x2, y 해서 뭐 어떤 이런 평면에 이런 어떤 관계가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설명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차원수가 이제 4차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중선형 회기 모형의 각각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좀 이렇게 스캐터 플롯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본 강의 이제 편회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선형 회기 모형에서 마찬가지로 이 x1 앞에 붙어 있는 이 베타 1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울기는 우리가 단순 선형인 이 베타 1의 스타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자,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베타 1에는 바로 다른 설명 변수들의 값이 보정되었을 때, 즉 영향력을 제거를 하였을 때 x1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른 반응 변수의 평균 변화량,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기 그림을 그릴 때도 만약에 x1이랑 y가 있고 만약에 이게 중선형 회기 모형의 그림이라면 그때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기실 기울기는 바로 다른 x1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보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울기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편회기 그림은 바로 다른 설명 변수들의 영향이 제거된 바로 반응 변수 y와 제2번째 설명 변수의 순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광고 자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신문, 라디오, 그 뉴스페이퍼에 대한 어떤 광고에 따른 판매액 요거를 예제를 한번 다뤄봤었죠. 자, 이때 다음과 같이 모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고 그때 피팅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됐냐면 회기 절편은 2.94, 첫 번째 TV 같은 경우는 0.05의 x1, 라디오는 0.19의 x2, 뉴스페이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우리가 피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각각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를 1대1로, 그러니까 중선형 회기 모형이 아니고 그냥 1대1로 살펴본 게 다음 같은 요 아래에 식과 이제 그 플롯이 되겠습니다. 즉 x1만을 포함한 모형을 적합했더니 다음 같이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이니까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x2만을 포함한 거는 이렇게 피팅이 되었고, 이렇게 스캐터 플롯 구했고요. x3만을 포함한 모형을 이제 했더니 다음같이 이렇게 피팅이 되었고, 이렇게 식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당연히 절편들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자, 요 기울기 보세요. 요거랑 우리가 중선형 회기 모형했던 기울기랑 당연히 좀 다르겠죠. 자, 얘도 단순으로 우리가 모형을 피팅했을 때는 0.203인데 중선형 회기할 때는 0.19가 피팅이 됐네요.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그 단순으로 했을 때는 0.05 플러스 0.05인데 우리가 중선형 회기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이런 이제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산점도는 뭘 의미하냐면 나머지 변수들을 보정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걸 다 무시한 채 1대1로만 관계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그림과 우리가 편회기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x1에 대한 편회기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궁극적으로 요 x1의 편회기 그림은 반응 변수 y하고 설명 변수 x1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그냥 x1이 아니라 요것은 x1 중에서 x2, x3의 효과를 제거한 어떤 순수한 x1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 y 같은 경우도 그냥 y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x2하고 x3의 영향을 제거한 순수한 y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 x1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때 요만큼이 뭐 x2의 효과, 요만큼 x3의 효과, 요 나머지 요 부분이 이제 순수한 x1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요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요 파트를 요런 것도 다 제외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y도 마찬가지로 y도 y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x1, x2, x3 그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요 x2하고 x3 요 부분을 날리고 싶은 겁니다. 순수하게 x1의 두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요 파트 y에서 반응 변수 y에서 x2하고 x3의 영향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2하고 x3만을 고려한 모형으로 피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모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응 변수 y를 x2하고 x3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y 햇이 의미하는 것이,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y는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 앞서 소개한
x2하고 x3에서 피팅된 거 같고 된 거하고 그렇게 뭐 안 된 거, 피팅이 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 이로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요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체 y 중에서 x2하고 x3에 대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잔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잔차를 알파벳 2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한 잔차인데 바로 x2하고 x3에서 설명되지 못한 잔차 부분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y에서 x2하고 x3의 영향을 제거한 것을 요걸로써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x1 중에서 x2하고 x3의 어떤 효과를 제거한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x1이랑 x2하고 x3의 관계를 보면은, 자, 만약에 반응 변수 y랑 그리고 설명 변수 x1이랑 오로지 이렇게 1대1로 만약 관계를 줬다고 해요. 이렇게 모형을, 그러니까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한 거죠. 여기 안에는 x2하고 x3의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팅을 하는 거예요. 즉 이번에 x1이 반응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x2하고 x3가 설명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x1이 x2하고 x3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x1을 x2하고 x3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게 되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잔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편애기 그림, 자, 이 순수하게 이제 x1과 y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은 아까 말한 이 두 개에 대한 잔차, 이 두 개에 대한 잔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1의 표본 편상관계수, 즉 나머지 효과들을 보정한 편상관계수는 바로 앞서 소개했던 요 순수한 y의 효과와 순수한 x1의 효과에 대한 상관계수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에다가는 그러니까 y축에다가는 놓고 산점도를 그리는 거죠. 얘는 거의 이제 0,0을 지나거든요. 0,0을 지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이제 잔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0,0의 값을 지나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상관계수, 요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표본 편 상관계수가 되는 것이고요. 요 그림을 바로 우리가 편회기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산점도를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리그레이션 라인도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요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는 뭐랑 똑같냐면은 바로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의 바로 여기 베타1 요거의 값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광고 자료에서 다중회귀 모형을 한번 적합하고 그리고 x1에 대한 편회귀 그림, 편회귀 상관계수와 그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1, x2, x3를 모두 다 넣은 이 중선형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x2하고 x3만 구성된 이 중선형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순수한, 즉 순수한 x1이 y에 주는 영향, 요것은 바로 요거에 대한 잔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0개의 잔차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x1을 종속 그 반응 변수로 놓고 x2, x3와의 모형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잔차를 구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각각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제 편획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즉 x1에 대한 편획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렸던 것보다는 자, x1에 대한 그냥 단순 선형 회기 모형에서의 이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좀 이렇게 퍼지는, 점차 퍼지는 모양이 보이는 반면에 다음 같은 모양에서는 이제 거의 리니어한 형태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울기도 뚜렷하게 선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표본 편삼각계수를 구해보면은 바로 0.9197로서 굉장히 높은 관계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x1의 값이 y에 굉장히 뚜렷한 리니어한 형태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울기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요거 이 회기 직선 요거에 대한 기울기 같은 경우는 바로 0.0457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편회기 그림의 해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회기 그림에서의 이 단순 회기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절편이 0인 단순 회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완전 모형, 즉 풀 모델에서의 보정된 기울기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편회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선형 회기 모형에서 이 보정된 회기 기울기 있죠? 요거를 시각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회기 그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기울기를 이제 추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때 요 기울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된 회기 기울기하고 동일하게 돼요. 자, 이때 요 회기 기울기가 만약에 수평에 가깝다면, 수평에 가깝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만약에 베타1의 스타의 햇이 있다면 요거는 이것을 의미하겠죠. 얘가 수평이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보정된 회기 기울기가 0이다. 그러니까 반응 변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굉장히 크거나 혹은 얘가 이제 굉장히 작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에서 얘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x2하고 x3가 x1에 그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분모를 보게 되면은 바로 x2하고 x3에 의해서 y가 대부분 다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즉 x1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반대로 이제 수직이게 되면은, 수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굉장히 어떤 큰 값으로, 무한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굉장히 큰 값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뜻이가 되겠죠. 수직은 거의 뭐지 이런 이제 값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값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회기식에서도, 중선형 회기식에서도 그 해당 설명 변수가 y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갖거나 혹은 얘가 이제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굉장히 작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x1을 x2하고 x3에 의해서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쵸? 또는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건 뭐냐면 x1이 x2하고 x3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x1에 의해서 x2하고 x3가 거의 다 설명이 되고, 또한 x2하고 x3에 의해서 y가 설명이 잘 되지 못하니 요 x1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편의기 그림은 이제 순수한 x와 이제 y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잔차 분석과 특이값의 존재 유무의 판정에도 이용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저희가 이 적합결합 검정이라는 거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그 설명 변수에 대한 어떤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 이 설정된 회귀 모형의 가정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설정된 모형이 잘 적합이 됐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잔차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근데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검정을 통해 가지고도 이 설정된 회귀 모형이 올바른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총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 설정된 모형이 올바른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림을 이용한 적합 결합 검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설명 변수가 하나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잔차에 대한 상점도, 즉 요건 이제 잔차 분석이죠. 잔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정된 요게 이제 옳은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y하고 y 햇에 대한 상점도 이용, 즉 만약에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옳다면 y는 y 햇과 거의 비슷한 값으로 우리가 즉 예측 값을 잘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y 햇을 x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y를 y축으로 놓고 요 45도 방향에 y는 x의 그래프 요 직선의 주위에 잘 분포가 되어 있으면 y랑 y 햇이 거의 근접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적합된 회귀식과 우리가 로이시스라고 하는 평활 곡선을 서로 비교를 해서 선형적인 패턴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만약에 설명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p-1개의 중회귀 선형 회귀 모형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래처럼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는 살펴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뭐 잔차의 산점도라든지 혹은 y랑 y 햇에 대한 산점도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앞에서 배웠던 뭐 편의기 그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선형적인 패턴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적합결합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y가 있고 요거에 대한 예측치로 y 햇을 이용을 하잖아요. 사실 요 y 햇은 뭐에 대한 예측치냐면 바로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 자, 요거에 대한 예측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정된 모형인 요 설정된 모형이 올바르지 않다면 요 y값과 그에 대한 예측값의 차이가 크게 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y랑 y 햇에 대한 차이에 제곱을 해서 합했던, 즉 SSE, 자, 요 값이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차항에 대한 그 분산인 시그마 제곱의 추정값으로서 S 제곱을 이용하고 요 이제 MSE를 이용하잖아요. 요 값 자체가 과대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됐다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한 요 S 제곱이 과대 추정이 됐다면
이 우리가 설정한 모형이 잘못됐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 S제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오차항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즉 비편향 추정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형이 옳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오버 에스티메이트 됐다면 얘가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모형의 설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 변수가 x1만 들어간 모형이 투르 모델인데, 지금 현재 설정된 모형이 이 투르 모델에다가 어떤 x2라는 변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설정을 하였다면 이때 계산된 이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과대 추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을 과대 추정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분산을 이용해서 검정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아시겠죠? 자, 이 아래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그림은 그 학기 초에 기초 통계 파트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그 회기식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 회기식 위에 있는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x1이 주어졌을 때 y 값이고, 요 값은 x2가 주어졌을 때 y 값,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즉 회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가 주어짐에 따라서 그 평균값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각 포인트에서 나오는 그 분산 있죠? 분산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한 이제 이런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이 대한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인 x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모형의 설정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요거에 대한 검정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적합결을 검정을 하는지 이걸 살펴볼 거예요. 즉, 자, 요 설정된 모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냐면, 요 그 오차항의 분산의 추정량인 x제곱이 과대 추정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즉 비편향 추정량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점도를 그렸어요. 만약에 설명문수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측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이렇게 만약 반복이 측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세 번째 수준이 있고, 각 수준에 반복 측정된 이런 샘플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관계는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를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형, 이 설정된 모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이 자료들, 각 수준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 있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한 분산에서 나왔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죠. 이런 자료들은 지금 모두 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는 이 등분산성을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비편향 추정량으로 뭘 이용하죠? 바로 표본 분산을 이용한다고요. 표본 분산. 얘는 설정된 모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쵸? 즉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S제곱을 이용하고 이 표본 분산 S제곱은 우리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한 S제곱들을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수준의 S제곱, 두 번째 수준에 대한 S제곱, 세 번째 대한 S제곱, 네 번째 대한 S제곱,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그럼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건 잔차에 대한 S가 아니라 이 반복 측정된 자료값들에 대한 표본 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이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런 각 수준에 대한 이 S1의 제곱, S2의 제곱 수준에 대한 이 표본 분산들 뭐니 K라고 하겠습니다. 요것들을 합쳐요. 이걸로 풀링한다고 하거든요. 풀링을 해가지고 어떤 요거에 대한 어떤 풀링된 제곱합을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 오차 제곱합이라고 이제 이름을 칭해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게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요것들에 대한 어떤 풀링한 요 제곱합이 뭐랑 비슷해지겠어요? 바로 이 모형에 대한 잔차 제곱합과 거의 비슷해질 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SE, 즉 지금 현재 모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잔차 제곱합이 되는 거죠. 이 잔차 제곱합은 만약에 설정된 모형이 옳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오차 제곱합을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 요거랑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이꼴로 이제 표현하면 얘는 플러스 빼기 SSP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이걸 이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 순 오차 제곱합에 의해서 SSE가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적합 결여 제곱합이라고 그래요. 적합이 잘 결여된 그 제곱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SSE를 다음과 이렇게 두 개의 분산으로 쪼개 가지고 우리가 검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 파트인 분산을 이용한 적합 결여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요 수은 오차 제곱합 요 파트 있죠?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한 우리가 수은 오차 제곱합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수은 오차 제곱합은 바로 이 회귀 모형과는 무관한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즉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으로서는 S제곱, 요거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S제곱은 바로 표본 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차 제곱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요 S제곱을 이용을 할 건데, 즉 이 표본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Y의 어떤 반복 관측값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관측값의 표본 분산을 구할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자료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요 x1이라는 값이 있고 이제 y라는 값이 있어요. 자, 이제 y가 어떤 각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반복이 측정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는 한 번 측정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 반복 측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반복 측정이 됐고, 여기서는 한 번 이렇게 측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측정된 이 관측
요거를 우리가 수준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몇 번 관측이 됐는지, 자, 요걸 의미합니다. 쭉 세보면 여기 마지막까지 포함을 하면 총 12번 측정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수준마다 이제 측정된 개수가 서로 뭐 다를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수준에서는 한 번 반복 측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두 번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표시할 수가요? 세 번째 수준에서 측정된 개수는 이제 두 번 측정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자, 그래서 ni는 각 수준에서 y의 반복 관측 횟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수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수준 i에서 관측된 뭐 L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겠죠. 그때 그 y 값을 y의 il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y의 원원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의 두 번째, 첫 번째, 요 같은 경우는 이제 y의 두 번째 수준에서 두 번째 관측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뭐 15, 27, 1. 요거는 그 y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y의 투는 15라는 값을 갖는 거고요. y의 투원은 이제 27, y의 원원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자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각 수준에서 평균을 알아야 우리가 S제곱인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i번째 수준에서의 표본 평균을 yi의 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수준 요거는 한 개의 자료밖에 없으니까 여기서의 y바 1은 1이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수준은요. 요것의 두 번째 수준의 y바는 바로 27과 15를 평균 낸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각 수준 별의 이제 비편향 추정량인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당연히 표본 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각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죠? 그 총 12개의 이제 표본 분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S1의 제곱, S2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12번째 표본 분산까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12개 수준에서 구한 각각의 표본 분산을 합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풀링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풀링 하는지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S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N1까지 이렇게 구한다고요. 마찬가지로 S2의 제곱은 (2)까지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쭉 더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에다가는 총 12개, 여기서 12개죠. 그냥 일반화 시켜서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수준까지, 자, 이렇게 다 합치고요. 분자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에 대한 우리가 각각의 그 제곱합 있죠. 쭉 이렇게 다 합한 것이 우리가 이게 풀링했다고 그러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 오차 평균 제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여기 자 있죠?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순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순 오차 평균 제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 용어를 보면 이 영어로는 poor error mean square라고 해가지고 p하고 e를 따서 MSP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럼 이 순오차 제곱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SSP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일반화 시킨 거예요.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좀 확대할게요. 아까 제가 쓴 거죠. 요게 이제 SSP가 되는 거고 순오차 제곱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시그마로 일반화 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음과 같이 ni 빼기 1 곱하기 si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요. 또 이제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우리가 순오차 제곱합인 이렇게 SSP로 표현을 하고요. 요 분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i가 1부터 m까지 ni 빼기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전체 n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표분의 수 빼기 요거는 총 몇 개 수준이 있는지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정리하자면 요 순오차 평균 제곱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요 SSP를 순오차 제곱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n 빼기 m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SSP를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요 분포는 자유도가 n 빼기 m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증명은 하지는 않을 테고 자, 요 사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순오차 평균 제곱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MSP는 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우선은 자, 요거는 n 빼기 m의 p가 되는 것이고 자, 우선 요거를 좀 사실 요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SSP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m이 뭐냐면 12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m을 12로 바꿉시다. 또 12 하고 이렇게 우리가 m을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제 보시면은 n1이 얼마냐면 이 n1은 하나밖에 관측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준은 2개 관측됐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도 이게 하나만 관측이 됐네요. 1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쭉 분모를 구할 수가 있겠고 분자는 지금 뭐 요런 값들은 우리가 아까 알 수 있으니까 요 값만 한번 구해볼까요? 요 값은 지금 뭡니까? 보면 자료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0이에요. 표현 분산이. 자, 두 번째 요 값은 두 번째 수준이 지금 27하고 15에 대한 자료의 표본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27 더하기 15 나누기 2거든요. 구해보면 21이 나와요. 따라서 S2의 제곱 요것은 2 빼기 1분의 자 27 빼기 21의 제곱 플러스 15 빼기 2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각 수준의 표음상 구하면 돼요. 얘도 마지막은 이제 0이 되겠죠. 쭉 다 대입을 해보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66.76으로 우리가 순오차 평균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요런 순오차 평균 제곱 요런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적합 결혈 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풀 모델에서의 오차 제곱합 있죠. SSE. 요거를 다음과 같이 또 두 부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SSE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얘는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각 반복 측정된 그 수준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쪼갤 수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저 안에 있는 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까 저 표현했던 요 값을, 즉 SSE죠. 요게 요 값을 양변 이걸 양변 이렇게 제곱해서 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식이 여기 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앞서 봤던 요건 뭐예요? 요거는 순 오차 제곱합인 SSP죠. 나머지 요거는 SSE를 SSP로, 즉 순 오차 제곱합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죠. 요 값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적합 결여 제곱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요 적합 결여 제곱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설정된 모형이 옳다. 즉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과대 추정되지 않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가설, 즉 귀무 가설은 이 가정된 모형 요것이 옳다예요. 즉 y의 기대값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이 된다. 즉 시그마, 이거는 무슨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런 S제곱이 과대 추정되지 않았다. 그거랑 동일한 거죠. 그에 대한 대립가설은 가정된 모형이 옳지 않다. 잘못 설정된 거다.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을 과대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합 결여 검정을 위한 분산 분석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기, 오차, 전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오차 부분, 이 오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적합 결여 순오차로 쪼갤 수가 있겠고, 그때의 자유도는 각각 M-P, N-M으로 구성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MS, 평균 제곱합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SSLOF,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실제 풀모델에서의 오차 제곱합 SSE, 그거랑 오차 제곱합인 SSP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에 대한 자유도 M-P를 나눠주고요. 분모에는 이 순오차 제곱합인 SSP를 그에 대한 자유도인 N-M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F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죠. 즉 귀무가설, 즉 이게 맞다는 요 가정 하에서 요게 바로 카이 제곱, 자유도가 M-P인 카이 제곱을 따르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따라요. 따라서 칼제곱분의 칼제곱 비율이니까 얘가 자체가 이제 F 검정 각 자유도가 n 빼기 p, n 빼기 m인 F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적합결여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 TV 하나의 변수만 구성된 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true다, 참인 모형이다라고 이제 이게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가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로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그 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SS2를 의미해요. 즉 풀모델의 SS2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행은 지금 보면은 sum of square 에러가 요거 한 파트, 이렇게 해서 두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SS P2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값은 SS LOF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F 값, P 밸류 값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같이 SSE는 2100.2.53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유도는 198이 되는 거예요. 왜 198이냐면 200에서 2를 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SSP2 같은 경우는 값이 제곱합의 값이 77.14가 나오겠고요. 그때에 대한 자유도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요 10은 n 빼기 m이죠. 여기서 n이 200이니까 이때 이 m, 즉 반복 측정된 이 m의 수준은 이게 지금 190개로 고려가 된 거예요. 그 다음 SSLOF는 바로 2025.4가 제곱합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자유도는 188이 나왔어요. 이 188은 우리가 m 빼기 p잖아요. 이때 m이 반복된 수준이 190개고 p가 2개죠. 그래서 188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 값은 어떻게 돼요? f0 검정 통계락 값은 바로 2025.4를 188로 나눈 값이 분자, 분모는 77.14를 10으로 나눈 값 해가지고 이 값은 1.3966이 되겠고요. 이 값은 우리가 이 결과인 요거와 동일하게 나온 거죠. 따라서 p 밸류는 어떻게 구해요? f 값이 바로 188, 첫 번째 자유도는 188, 두 번째 자유도는 10인 요런 f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그때 검정 통계량 값이 1.3966이 되는 거죠. 이때 p-밸류 값은 0.2912가 나오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약하지 못함으로 x1, 즉 그 TV에 대한 그 광고 효과만 들어있는 요 모형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가설이 모든 3개의 변수를 다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이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에 따르면 SSE, 풀모델 SSE가 여기 얼마예요? 556.83이고 자유도가 196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556.83이고 자유도는 196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에서 4를 뺀 거죠. 회귀개수. 베타0, 베타1, 베타2, 베타3 그래서 4개를 뺀 거죠. 그 다음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좀 이상한 값이 나왔네요. 두 번째 보니까 이쪽이 SSP라고 했고요. 요게 SSLOF라고 했는데 보니까 얘가 0이네요. 자유도도 0이래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유도가 0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얘는 n 빼기 m이잖아요. 즉 n이 200이고요. 그때 m도 200이란 소리예요. 즉 뭐예요?
두 개 이상 반복된 게 없는 겁니다. 다 서로 반복 측정된 값이 없고 다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세 개의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동일한 그런 값들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이렇게 좀 적합결여 검정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SSLOF가 모든 556.83으로 SSE와 동일한 값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 자유도는 이제 196으로 되고요. 따라서 F 검정 값은 어떻게 돼요? F0 값은 이 분자 자체가 SS P 자유도잖아요. 근데 얘가 0이래요. 여기는 어떤 이건 SSLOF가 있겠죠. 자유도가 있겠고 얘가 0이래요. 그럼 F0 값은 상당히 큰 값이죠. 그쵸? 따라서 이거는 측정할 수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도 산출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복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어드버타이징 광고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소수점짜리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그냥 자연수로 바꾸던가 그렇게 해서 어떤 반복 측정되게끔 자료를 구성한 다음에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